그러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3장 송전 특성 및 조상 설비 하겠습니다. 송전 특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2장에서 배운 선로 정수 있죠. RLCG G는 하지 않았지만 주로 RLC를 가지고 송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의 전압과 얼마의 전류를 보냈는데 얼마의 전압과 얼마의 전류가 도착했다. 혹은 전력이 얼마를 보냈는데 얼마의 전력이 도착했다. 그런 송전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전 특성에서는 보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를 전압 전류를 보냈는데 얼마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전압과 전류 그런 것들의 입력 출력 특성을 얘기한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단거리와 중거리 그다음에 장거리를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 단거리는 우리가 그냥 수 킬로미터, 중거리는 수십 킬로미터, 장거리는 수백 킬로미터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거리는 거리가 얼마 안 되고요. 중거리도 그러니까 송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얼마 짧은데 장거리는 수백 킬로미터 실제로 발전소에서 우리가 서해안에 있는 그런 발전소에서 대도시로 전기를 보내는 그런 송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단거리는 우리가 R과 L만 취급을 해요. 저항과 인덕턴스만요. 그 다음에 중거리는 R과 L과 C만 취급하고 장거리는 RLC, G를 모두 취급하게 됩니다. 즉 단거리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C값이나 G값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될 만큼 작은 값이다라고 해서 무시하고요. 중거리에서도 RLC 값까지 취급하는데 컨덕턴스 G 값은 그 값이 작기 때문에 얼마 안 된다. 그래서 무시하고요. 장거리는 그 선료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RLCG 모든 값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값을 고려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단거리에서는 뭘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전압 강화. 전압 강화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얼마의 전압을 보냈고 얼마의 전류를 보냈는데 받은 전압이 얼마고 받은 전류가 얼마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얼마의 전압이 깎아먹었다. 얼마의 전압이 깎였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전압 강화라고 해요. 이 전압 강화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우리가 중거리는 있죠. 중거리는 4단자 망이라고 해서 회로이론 10장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회로이론 10장에서 4단자 정수 A, B, C, D를 갖고 입력전압과 출력전압, 입력전류와 출력전류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전력공학에서 회로이론에서 배우는 4단자망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는 그 회로이론에서 어느 정도 배웠다고 하고 기본적인 문제 풀 수 있는 정도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4단자망을 통해서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는 있죠. 장거리는 단거리, 중거리하고는 약간 구분을 지입니다. 보세요. 얘들을 우리가 집중 정수회로라고요. 거리가 짧으니까 한 대 모아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 저항, 전체 인덕턴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장거리는 너무 많기 때문에 집중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포 정수회로라고 합니다. 분포 정수회로는 집중 정수회로, 분포 정수회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그래서 회로 이론에서 했던 특성 임피던스라든지 전파 정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이 3장 송전 특성이고요. 송전 특성이고 그 다음에 조상 설비는 뭐냐면 조상 설비는 또 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역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겠지만 조상이요. 상을 조절한다. 위상을 조절한다는 거. 위상을 조절한다. 그래서 얘는 역류를 계산하게 되는데, 역류 계산하는데, 그 방법이 전력용, 콘덴서와 동기, 조상기, 블로우 리액터.
그 다음에 정지형 보상기라고 해서 조상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3장이 강의 수도 제일 많고 문제도 제일 많아요. 다른 강보다 2배, 3배 됩니다. 양이요. 양만 봤을 때. 그랬을 때 요 부분 있죠. 뭐 단거리 송전솔로 요런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역률 계산하는 뭐 전력용 콘덴서 이런 부분들은 뭐 전기 조단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전부 뭐냐면 실기에서 엄청나게 나와. 실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뭐 단거리 송전솔에서 전압광학에서 조상설비부터 전력용 콘덴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요 실기에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셔야 돼요. 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전력공학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실기에서도 그 공부할 게 양이 많잖아. 근데 밑바닥부터 지금 전압강화가 왜 이렇게 되고 공식이 왜 이렇게 되고 이때 용어가 왜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강의하는 사람도 없고요. 여기 필기에서 이 부분만은 꼭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셔야 실기에서 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약간 꼼꼼하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기를 준비하고 필기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이 3장 부분은 어느 장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보세요. 단거리 송전솔로입니다. 네, 단거리 송전솔로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단상과 삼상이 있습니다. 단상과 삼상이 있는데 우리가 뭐 보통 송전이라 하면은요, 삼상으로 전기를 보낸다는 의미죠. 전기를 보내는 송전이기 때문에 삼상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개념 설명을 단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할게요. 보세요. 일단 보세요. 선로에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선로의 저항과 선로의 리액턴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세요. ES, IS고요. 여기에 도착한 전압이 부하에 도착한 전압이 ER에 IR입니다. 네. 그래서 ES를 송전 전압, 보낸 전압, IS를 송전 전류, 그 다음에 ER을 송전 전압, 배전 전압, 수전 전압이라고, 수전을 리시브라고 해서 수전 전압, IR을 수전 전류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에서, 돼요? R과 X는 뭐냐면, R과 X는 얘들은, 선로의 리액턴스와 선로의 저항입니다. 선로의 리액턴, 전선 있죠. 우리가 수십 킬로가 되다 보면은 그 전선에 저항이 있을 거고 리액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선로의 리액턴스, 선로의 저항인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요. 이거요. 키르히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IS와 IR은 똑같습니다. 맞죠?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송전 전류와 수전 전류는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왜 키르호프 법칙을 그대로 가니까요. 그런데 송전 전압이 있고 수전 전압이 있을 때 보세요. 송전 전압을 쟀는데 여기 저항에서 깎아먹고요. 저항에서 전압 깎아먹고 여기 리액턴스에서 전압을 깎아먹습니다. 저항과 리액턴스에서 합해서 깎아먹은 전압을 우리가 전압 강하 E라고 해요. E.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ER은 받은 전압은 보낸 전압에서 전압 강하를 뺀 것이 됩니다. 뺀 거. 왜 어렵지 않죠? 개념적으로. 여기에서 깎아먹은 전압 더하기 여기 전압 깎아먹은 전압 더하기 수전 전압은 또 송전 전압이에요. 따라서 ES는 ER 플러스 E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 단거리 송전솔로에서는 전압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전압 강화 요 E 있죠. E. 요 놈이 중요하고요. 요것에 대한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좀
유도 과정이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공식 자체가 워낙에 중요하고 그냥 뭐 공식이 유도되는 걸 딱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아, 저래서 저 중요한 공식이 나왔구나. 그래서 제가 유도하는 거 한번 좀 보시면은 기억력도 좀 오래 가시고 야, 했던 것이다. 그런 그 공부했던 기억이 남아가지고 좀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분이 많으세요. 지금 혹시 전기기기 공부하신 분들은 전기기기 과목 변압기에서 제가 전압강화 공식 할 때 비슷한 공식을 전력에서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거. 한번 볼게요. 부담이 되시면 그 결과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일단은 수전전압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수전전압 기준으로 해서 요것이 ER입니다. 수전전압 ER이요. 수전전압 ER인데 여기에서 IS와 IR이 같다고 했는데요. IS나 IR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뒤집니다. 이 값을 우리가 그냥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 네. 왜 뒤지냐면 지금 여기에 부하에 의해 흐르는 전류인데 이 부하는 대부분이 모터 부하가 많아요. 따라서 L 부하가 많습니다. 부하는 콘덴서 부하는 거의 없고요. 저항 부하나 L 부하인데 R과 L이 합해진 부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L에 흐르는 전류는 뭐다? L에 흐르는 전류는 지상 전류예요. 즉 세타만큼 전압보다 세타만큼 뒤지는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가 I예요. 그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송전 전압은 수전 전압 ER에서 전압 강화를 더한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압 강화 보세요. 지금 I가 흐르면 지금 보세요. I가 흐르니까 여기에 의한 IR이 있고요. 전압 강화는 IR이 있고 여기에 의한 IX가 있습니다. 뭐? IR과 IX가 있다는 거예요. IR과 IX. 그럼 회로 이론에서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우리가 IR은 저항은 위상이 0도이기 때문에 IR은 저울류의 위상과 똑같아요. 이렇게 돼요. 이것이 IR입니다. IR. 그 다음에 IX는 저항과 위상이 90도 차이 나기 때문에 X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위상이 90도 차이 나고 요것이 IX가 돼요. IX. 그러면 송전전압 ES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송전전압 ES는 ER 더하기 IR 더하기 IX, ER 더하기 IR 더하기 IX에서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조금 삐뚤는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빨간색이요. 그럼 지금 ER을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세요. 잘 보세요. ER 요거 더하기 요거 해서 요거 가로의 제곱 더하기 요거 세로 있죠. 세로의 제곱에서 루트 씌우면 그것이 ES가 된다는 겁니다. ES. 그래서 조금 더 나눠보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지금 가로가 어떻게 되느냐면 가로 잘 보세요. 가로 길이 보세요. 2R 더하기 보세요. 요것만 보세요. 지금 세타가 얘니까 얘도 세타죠. 세타면 요거 길이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 IR의 얼마?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IR의 코사인 세타.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 요까지 했으니까 요까지 나면 요겁니다. 요건 뭐가 돼요? 우리가 삼각형의 성질에서 요것이 세타할 때 요것이 억각이고요. 요것도 세타가 돼요. 요것도 똑같은 세타가 됩니다. 요게 세타일 때 요거와 요것이 같은 세타가 돼요. 따라서 요거 보세요. 이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 길이가 되죠. 이 길이는 이 길이가 되어서 이 길이는 뭐가 된다? IX 사인 세타가 됩니다. 즉 IX고요. 세타가 얘니까 이 길이는 얼마? 얘분의 얘는 IX의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구한 가로의 길이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있을 거면 세로의 길이는 뭐다? 세로의 길이는 요겁니다. 요건데 맞죠? 요건데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구해보면 되겠지만은 요거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12 이런 게 있어요. 얘가 12고요. 얘가 5잖아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루트 1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하면 얼마냐? 13입니다. 13.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노란색 길이가요. 굉장히 더 작아요. 만약에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얘가 50이에요. 50이고 얘가 10이에요. 그럼 얘 얼마냐면 50이고 10이 거의 50점 얼마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 노란색의 길이는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노란색 길이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원래 제가 공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이 가로 길이가 2R 더하기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X 사인 세타고요. 이 세로의 길이는 얼마냐면 여기에서 요걸 뺀 거예요. 요거를 뺀 겁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세로의 길이가 IR의 사인 세타 예. 원래 하면은 여기에서 IX의 사인 세타죠. 예. IX의 코사인 세타. 요걸 구하면 전체 여기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요것이 IX고요. 요 코사인이죠. 그래서 IX의 코사인 세타에서 여기를 뺀 겁니다. 요 길이요. 얼마? IR의 사인 세타를 뺀 거예요. 이것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우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요 노란색 길이 이 길이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ES가 얼마냐면 요거 없으니까 요 놈만 제곱해요. ER 플러스 IR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IX의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겁니다. IX의 사인 세타. 그래서 요거 다시 하면 ER 플러스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된다. 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ES는 ER 플러스 전압 강하라고 했는데요. 지금부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이 전압 강하가 ER 플러스 ER이죠. 뭐다?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라는 겁니다. 즉 지금 얘기한 거 제가 한 거는 뭐냐면 보세요. 단상 이선식이었어요. 단상 이선식에서 전압 강하 E는 얼마다?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라는 것 공식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뭐냐? 단상일 때고요. 삼상일 때 얼마냐? 삼상일 때는 제가 앞에서 했던 전압이 이게 상전압이에요. 그래서 선간전압 구하면 대지전압이에요. 대지전압. 예. 루트 3배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사인 세타. 그래서 단상에서는 요거고요. 삼상에서는 요건데 둘의 차이는 루트 3이 있고 없고 요거 차이가 됩니다. 네. 그럼 다시 봅니다. 이 공식이 워낙 중요한데 이 단상은 I 저항 곱하기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2의 삼상은 루트 3이 곱해져요. 전압 강화에서 루트 3이 곱해집니다. 루트 3I의 R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이때 R과 X는 단상 이선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두 선 전체분이요. 두 선 전체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R이 있고 X가 있고 제가 앞에서 부하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런데 원래 선에는 이렇게도 있죠.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 이렇게 보내면
가는 선에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고요. 돌아오는 선에도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이렇게 R과 X를 대입한 것은 두 선 전체분을 얘기한 겁니다. 한 선분이 아니고 두 선 전체분이에요. 만약에 한 선분의 저항과 X를 줬다고 하잖아요. 한 선분이라고 하면 여기에 2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선 전체분일 때 이런 공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에서 여기에서 R과 X는 있죠. 여기에서 R과 X는 뭐죠? 한 상분이에요. 한 상분입니다. 요것도 많이 혼동 계신데, 야, 이거 단상에서 왜 두 선 전체분이라 하고, 삼상에서는 왜 한 상분이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삼상에 델타 결선이 있을게요. 뭐 이렇게 보냈어요. 델타가 왔어요. 이거 왔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왔어요. 내가 만약에, 보세요. 220V를 보냈습니다. 220V 보냈으면, 문제가 없으면 여기 220V가 오겠죠. 예,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압 강화가 이렇게 생겨요. 생기다 보니까 10V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는 210V가 올 겁니다. 210V가 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것을 우리가 삼상 한 조분이라고, 한 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세요. 내가 220V를 보냈다고 해서 삼상 전압을 220이니까 삼상 전압 660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맞죠? 220을 한 상분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10A 흘렀어요. 그럼 여기 10A 흐르고 여기 10A 흘러요. 그랬을 때 10, 10, 10이라고 해서 30A 흐른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삼상에서는 전력을 빼고는 전부 한 상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도 여기에서 10V 깎아먹었다고 해서 30V 깎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상분만, 삼상에서 한 상분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 단상은 두 선 전체를 얘기하는 게 맞는데 삼상은 얘 소속 요거, 얘 소속 요거, 얘 소속은 얘라고 봤을 때 한 상분만 고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지만 삼상에서는 이 RX가 한 상분 혹은 한 상 전체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삼상분 아니에요. 전압도 전류도 저항도 삼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력은 삼상분을 얘기한다는 거. 이런 용어에서 많이 혼동을 가지시는데 그렇게 됩니다. 용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기할 때까지 꼭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봅니다. 네. 용어가 사실 공식 외우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용어가 더 어렵습니다. 용어가요. 네. 그걸 봅니다. 앞에서 했지만 보세요. 전압강 E는, 예. 플러스 X 사인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인데, 여기에서 다른 공식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단상에서 P는 V야 유효 전력이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I 대신에 여기 I 넣으면 I는 V분의 P죠. 따라서 보세요. 여기에서 I 대신에 V분의 P 코사인 세타 그대로 가죠. 코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를 대입하면은 이 공식 얼마가 된다? 보세요. V분의 P에 코사인 세타 약분되죠. R 플러스 얼마? X 그대로 남고요.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세타가 된다. 그래서 전압 강화 공식을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전류, 저항, 리액턴스를 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전압과 전력을 주면 이 공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V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이 전력이 있죠. 전력에서는 전력공학에서는 전력의 종류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이 전력이 유효 전력이냐 무효 전력이냐 피상 전력이냐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P는 VI 코사인 세타에서 유도한 P입니다. 역류를 곱했기 때문에 이 전력은 유효 전력입니다. 유효 전력. 이걸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삼상볼까요? 삼상 2는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입니다. 여기에서 루트 3에 여기 삼상은 루트 3만 더 들어가죠. 따라서 여기에 전류다리에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들어가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하니까 얼마가 된다? 또 약분, 루트 3 약분하면 위에 것과 똑같아요. 루트 3 약분하면. 그래서 v분의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겁니다. 워낙에 중요한 공식이에요. 얘는 전력에서, 뭐 혹은 실기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따라서 전압 강화를 고려를 합니다. 정리합니다. 이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고요. 단상에서는 삼상에서는 루트 3은 붙어요.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혹은 단상과 삼상 공통으로 얼마가 된다? v분의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가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구한 거 있죠? 여기 V는 뭐다? 앞에서 제가 보세요. 삼상할 때 P는 루트 3VI 코사인 세타라고 했죠? 따라서 P는 유효전력이에요. 유효전력. 예. 그 다음에 V는 뭐냐? V는 루트 3으로 곱했기 때문에 전력 구할 때 루트 3 곱했기 때문에 얘는 선간전압입니다. 선간전압. 반드시. 제가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뭐 이거 강의도 오래 하고 질문도 많이 받고 할 때 정말 기본적인 거 질문하세요. 어떤 거냐? 이 전력의 종류가 어떤 전력입니까? 이 전압의 종류가 상전압입니까? 대지전압입니까? 선간전압입니까?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 기본적인 용어 이런 것들요. 많기 때문에 종류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은 유도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더 오래 가고요. 그 결과가 더 낫습니다. 예, 확실히 나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을 보겠습니다. 전압 강화율 보세요. 전압 강화율입니다. 보세요. 앞에서 한 것처럼 말을 전압 강화는 앞에서 했죠. 입니다. 이 전압 강화는 이에요. 따라서 전압 강화율은 뭐냐? 비율인데 우리가 변압기에서도 그렇지만은요, 송전에서도 그렇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기준은 수전단 기준이에요. 수전단 기준. 즉, VR입니다. VR. 도착한 전압, 수전 전압, R이 리시브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도착한 전압 수전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전압 강화율을 우리가 뭐 엡실론을 하는데, 전압 강화율은 뭐냐? 율이에요, 율. 전압 강화를 수전단 전압으로 나누는 겁니다.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화. 그래서 앞에서 했죠. VR분의 2는 뭐였어요? VS-VR이었죠. 총전압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이 전압 강화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뭐였어요? VR분의 얼마? 삼상 기준을 해볼게요. 삼상 기준으로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겁니다. 사인 세타. 네. 그런데 이것이 보세요. VR분의 요 공식을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요 공식 어떻게? V분의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입니다. 네. 이때도 있죠. 이때도 우리가 수전단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전압도 VR이 되는 겁니다. VR이 수전단 전압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다? VR의 제곱분의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식들을 모두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개념은 전압 강화율의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각 개념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전압 강화 VS-VR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수전단 전압분의 루트 3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전압의 제곱, 여기서 수전단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식에 있는 전압은 수전단 전압, 수전단 선간 전압이에요. VR의 제곱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거. 이것이 전압 강하율의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쓰는 게 전압 강하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이런 개념도 중요해요. 전압이 만약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압 강화가 뭐 전압 깎아먹는 거예요. 그 비율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고 전압 강화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전기 기기를 공부하셨다면 전압 변동률이라고 있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우리가 전압 변동률은 델타라고 해요. 델타라고 하는데 얘는 전압은 무조건 수전단 전압이에요. 수전단 전격 전압인데 전압 변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을 할게요. 이름을 하기 위해서 둘 다 보세요. VR0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전단 무부하 전압입니다. 요거는 VRL이라는 것은 수전단, R은 수전단이고 N은 노말이라고 해서 전격 전압을 얘기합니다. 즉 수전단 전격 전압이요. 따라서 전압 변동률은 수전단 전격 전압분의 수전단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격 전압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전압 강하율하고는 요거는 똑같아요. 요 부분은 똑같은데 전압 강하율에서는 여기에 송전 전압이 들어갔었고 전압 변동률에서는 이 자리에 수전단 무부하 전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가 됩니다. 따라서 전압 변동률 델타는 전격 전압인데 수전단 기준이라고 했죠. 수전단 전격 전압분의 수전단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격 전압이 된다는 겁니다. 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바랍니다. 전압 변동률과 전압 강하율과 혼동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하는 송전에 비해서 떨어졌다 이 말이고요. 변동은 무부하일 때 비해서 변했다 이 말입니다. 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로의 손실이 있습니다. 선로의 손실. 요거 또 뭐 제가 계속 중요하다 하는데요. 그만큼 제가 필기도 강의를 하고 실기도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실기만 강의하고 필기만 강의하시는 사람들이 보면 약간 안 보이는 게 또 제가 보입니다. 뭐냐면 하다 보면 뭐가 중요하다, 실기에서 뭐가 중요하다, 이 필기에서 이거는 알고 가야 되겠다, 그런 것들 계속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그건 아니지만은 제가 강조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말씀드릴게요. 계속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예, 봅니다. 선로 손실이요. 선로 손실. 요거는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요. 앞에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VS예요. VR입니다. I고요. IS고 IR이에요. IR이면 선로의 손실이라고 하면은 일단 단위가 PL이라고 해서 단위가 와트입니다. 와트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단위가 와트라는 것 자체가 얘는 유효전력이에요. 유효전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항과 X가 있으면은요, 선로 손실이란 것은 전선노의 부하의 예가 아닙니다. 부하의 예가 아니고 요것을 이게 선로에 있는 저항에 의한 손실입니다. 따라서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선로 손실 P 로스는 얼마다? I 제곱 R이 된다는 겁니다. I 제곱 R 와트가 돼요. I 제곱 R 와트. 만약에 삼상이다. 그럼 보세요. 이게 헷갈리실 건데, 만약에 제가 삼상을 저기를 보내요.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I가 흘러요. 여기에 I가 흐르고 여기에 I가 흐릅니다. 일반적으로 송전에서는 삼상 전류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럼 보세요. 여기 R인데 리액턴스는
무효분이기 때문에 선로, 손실, 유효전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항만 고려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얼마? i제곱 r이고 i제곱 r, i제곱 r이니까 선로, 손실은 3배의 i제곱 r이 되는 거예요. 3배의 i제곱 r. 이거는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보세요. 전력을 구할 때 유효전력을 기준으로요. 선간전압과 선전류, 코사인 세타. 선간전압과 선전류로 할 때는 루트 3을 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간전, 선전류 말고요. 상전압과 상전류로 할 때는 3배를 곱합니다. 3배를요. 그 다음에 저항이 들어간 거 있죠. 저항이 들어가는 거. 즉, i제곱 r이나 i제곱 r이나 저항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3배예요. 그 다음에 r분의 v제곱 있죠. 저항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3배입니다. 이거 굉장히 혼동하시는 분 많은데 이것만 선간전압 선전류일 때만 루트 3배고요. 나머지는 3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고 또한 3배 i제곱 r은요. 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부하에서는 상관없고요. 오직 전선에서의 손실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선에서의 손실만 얘기한 거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송전을 할 때 송전 특성에서 앞에서 전압 강화는 얼마다? 전압 강화도 물론 중요하고요. 전압 강화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전력 손실을 하는데 전력 손실 PL은 지금 뭐 삼상에서 얼마? 3배 전류의 제곱 곱하기 R이 된다는 겁니다. 3배 I 제곱 R이고 단위는 저항에서이기 때문에 저항에서의 전력 손실이기 때문에 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했죠?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니까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죠. 맞죠? 그래서 이 전류 값을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은 보세요. PL은 얼마냐? PL은 3배 얼마? 루트 3V의 코사인 세타분의 P의 제곱. 얘가 I 제곱짜리에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거기에다가 얼마? R이 되는 거야. R. 그럼 루트 3의 제곱하면 3이니까 얘 두 개는 약분되고요. 얼마? V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제곱 R이 우리가 전선로에서 선로의 저항, 이 R 값은 선로의 저항 값입니다. 거기에 의한 전력 손실이 되는 거예요. 전력 손실이요. 그러면 전력 손실은 보세요. 여기서 전력 손실은 중요한 건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 네. 요 뒷부분에서 한번 딱 정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만 정리하면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 반비례하고 전력 손실은 뭐냐? 역률의 제곱에도 반비례하는 겁니다. 즉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력 손실은 제곱에 반비례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다 역률이 크면 클수록 전력 손실은 제곱에 비례해서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될 게 전압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154, 345, 765 전압 계속 승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 역률도 이번 장에서 하겠지만은 역률도 0.8, 0.9, 0.9 이렇게 크면 클수록 전력 손실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좋다는 겁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전력 손실률이 있어요. 전력 손실률 K라고 합니다. 뭐겠어요? 당연히 전력 손실을 전력으로 나누는 것이 전력 손실률이 되는 겁니다. 전력 손실률. 따라서 보세요. 전력 손실률은 P분의 전력 손실 얼마였어요? 전력 손실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P제곱 R이니까 약분 하나 하죠. 약분 하나니까 얼마?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R이 된다. 그래서 뭐 퍼센트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 보시면 전력 손실하고요. 전력 손실률하고 공식이 뭐 P제곱이고 P고
틀립니다. 맞죠? 달라요. 이 글자 한 글자 때문에 계산 방법도 틀리고 공식 자체가 틀립니다. 뭐 유도 비례하다 반비례하다 이런 것도 틀리지만 공부에서 어렵고 혼란 겪으신 이유가 뭐냐면 전력 손실이냐 전력 손실률이냐에 따라서 이게 P냐 P 제곱이냐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것을 쎄빠지게 외워봤자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지고 유도를 해보시면은 공부하는데 한결 도움이 되고 오래 가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여기까지 한 내용들 있죠. 지금 여기까지 쫙 한 내용들 제가 앞에서 그랬던 전압 강화 구하는 그 벡터 그림 가지고 했던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나머지 있죠. 그 그림으로 유도한 공식, 전압 강화 공식부터 해서 여기 전압 강화 전력 손실률까지는요. 꼭 좀 한번 본인이 직접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하다 막히면 강의 보면서 이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